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고전 중충 비행물체 유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행 어떠세요 요새? 요즘 비행 아주 저공부터 중공, 고공까지 두루두루 종횡무진 다니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주 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요? 경찰서? 아니야. 아무튼 곳곳에서 제가 공사다망합니다. 섭외가 많군요. 예, 많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이 곳곳에 있어. 그렇습니다. 심지어 재즈바에서 불러가지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재즈바를 가야 됩니다. 재즈바에서 왜 불렀어요? 거기 그 재즈바 사장님이 월말 김어준 청취자래. 그런데 이제 제 동료 교수의 후배야. 그래서 우연히 뭐 말하다가 자기 그거 듣는다니까 거기 내 친구 나오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꼭 모셔야 된다. 이야. 이래가지고 제가 거길 가는데 가서 술값을 제가 내겠죠. 아니 첫 잔은 공짜일 거예요. 첫 잔을 비싼 걸 드세요. 알겠습니다. 거기가 뭐 버번 위스키를 이렇게 무슨 블렌딩해서 주는 첫 잔이 있다는데 아무튼 뭐 끝내준답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네. 그 사장님한테 네. 김어준 씨가 첫 잔은 공짜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네. 실화라서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실화였습니다. 네. 이번 달은 뭡니까? 이번 달도 실화고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실려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네, 왕조실록 있고 역시 송사소설입니다. 송사. 네, 송사에 대한 기록인데 그냥 송사소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송사가 이게 재밌더라고요. 예. 법조인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마 현명한 눈으로 잘 분석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건 기록 검토해보죠. 검토하죠. 일단 작품 제목은 유연전이라는 겁니다. 유연이라는 사람 이야기라는 그렇습니다. 예. 유연전. 이거를 지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오성 이항복입니다. 유연이라는 사람의 옥사 사건이죠. 이거는 옥에서 죽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연의 옥사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네. 네. 일단 맨 앞에 뭐가 나오냐? 전이라는 건 원래 인정세태와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옥사에 관련된 얘기니까 등장인물 설명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 제가 잘 파악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앞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유연이라는 사람이 일단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대구 지역의 엄청난 유지예요. 유지. 일단 현감을 지내셨어요. 잘 나가는 집이란 얘기입니다. 사또의 자산가야. 네. 이 아버지가 유예원이라는 사람인데 아들을 셋을 낳고요. 첫 아들은 죽은 것 같아요. 안 나오니까. 중요한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헷갈리니까 형, 동생으로 말하겠습니다. 이 형의 이름이 유예요. 유유. 예, 유유. 동생이 유연이야. 동생이 유연입니다. 예, 유연이 오늘 주인공이고요. 딸들도 낳았어요. 누나들이 또 시집을 갔어요. 제일 큰 누나가 달성현 이지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정리하면 매형이 이지야. 예, 매형이 이지인데 이 누나는 일찍 죽었어요. 오케이. 둘째 누이, 셋째 누이도 있지만은 거기도 이제 매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따 치고 큰 매형 이지가 중요해. 예, 큰 매형인 이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촌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 집안은 뭐 이제 큰 집안이니까 사촌 누이가 또 결혼을 했는데 용인의 현감을 지냈던 심륜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사촌 매형이야. 예. 매형하고 사촌 매형이 중요해요 지금. 예,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요 등장 인물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형인 유유도 결혼했고 유연도 결혼을 했겠죠. 형수가 백씨예요. 요 사람들이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백씨가 형수야. 예. 자, 이제 다시 정리하면 유유와 유연 형제가 있고 그의 매형인 이지라는 사람과 사촌 매형인 심륜이라는 사람이 있고 형수인 백씨 부인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한 사람이고 이제 뭐 가족 재산 분쟁인가 본데. 어떻게 알았지? 왜냐하면 누나가 죽고 그렇지. 매형만 남았는데 그렇지. 남동생 유연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죽죠. 남동생 유연이 뭔가 타겟이야 지금. 그렇죠. 재산 분쟁밖에 더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자꾸 성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현대 연구자들도 좀 있어요. 내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사건 추적 재구성 전문 아닙니까? 오케이. 자, 유유가 산에 글 공부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질 않아요. 형 유유가. 여기서부터 이상하네. 네, 글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질 않아요. 몇 년이 지나도. 근데 아버지와 유유의 부인인 백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광증이 나서 미쳐서 집을 뛰쳐나갔다라고 아버지와 그 부인이 말을 했어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벌써 이상하죠. 종들도 다 믿고 그 마을 전체도 왜냐면 마을의 유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생인 유연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울면서 맨날 슬퍼하고 울었다는 걸 보면 이제 형제간 우애는 문제가 없었네. 예,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해. 네. 형제간 우애는 문제 없었다. 문제 없었어요.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큰형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아들이라고는 유연밖에 없으니까 유연이 상주가 되어서 초상을 다 치렀습니다. 상속 문제가 생긴. 그렇죠. 이제 전문가야 역시. 형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형제 간의 우애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형제 간의 문제가 없는데 자 초상을 지낸 그 다음에 큰 누나의 남편인 매형 이지가 갑자기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유연에게. 듣자니 황해도 해주에 사는 최은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네 형이라고 하네. 가짜다 이 새끼. 그럼요. 이 새끼 가짜다 이거. 오 이거 재밌다 이거. 황해도 해주에 사는 최은규라는 이가 있는데 자네 형이라고 하네. 자네가 가서 맞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연락을 주니까 아니 형이 어디로 나갔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벌써 6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종을 보내서 황해도 해죽을 찾아갔어요. 화인이 해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유유도련님이 아니던데요?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해 여름에 다시 또 매형 이지가 편지를 보내면서 최은규가 유유가 틀림없다니까 가서 빨리 맞아들여. 그러니까 다시 또 왜냐면 뼈대 있는 집안은 서열이 있잖아요.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매형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누나의 남편이 이제. 그렇죠. 큰 누나는 죽었지만. 그래가지고 다시 하인을 보냈는데 그 하인이 갔다가 또 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요. 집안의 하인은 쭉 그 형을 보고 자랐으니까. 아 그럼요. 아니에요.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또 그 매형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에 말했던 최은규가 첩을 데리고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진짜 자네 형이 맞아. 빨리 와서 보게나. 하면서 이지가 자기 집에 네 형이 와 있으니 빨리 와라. 그랬더니 이 유연이 집에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종갓집을 다 다스리려면. 그러니까 하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채비해서 가려고 했어요. 하인이 부랴부랴 그 이지의 집에 갔습니다. 매형인 이지와 최은규가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최은규가 그 하인을 보더니 대뜸 내 놈이 유연하고 음모를 꾸몄구나. 전에 해주에 와서 나를 모른 척했으렸다 이놈. 종놈이 주인의 은혜를 잊었으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서 호령을 하니까 하인이 종 정도는 쉽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니까 아닙니다요. 주인 나리께서 곧 오실 텐데 도련님이 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이지가 내 아우가 온 다음에 너는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아 이런 거구나. 이 설계가 이미 나왔네. 그러니까 설계 나왔어요. 매형이 가짜를 섭외했겠지. 그렇지. 매형이 사주한 거지. 그렇죠. 이제. 너는 형을 사칭하거라. 그렇죠. 그럼 동생이 아니라고 할 텐데. 그렇죠. 뭐라고 뒤집어 씌우냐? 동생이 형의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진짜 형인데 진짜 형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설계 나왔어 이제. 네, 설계 나왔어요. 이 형수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 이제 그러니까. 형수 어떻게 형수? 아니 그거 이제 나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형수인데 보니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요. 제가 막 억울하다니까. 나 아직 안 억울하니까 빨리 가봐. 며칠 있다가 결국 이제 동생인 유연이 왔어요. 네. 딱 오니까 최은규가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는 아이고 내가 병이 있다. 아이고 끙끙끙 알면서 여기까지 어설픈데 설계가. 어설퍼요. 어설픈데. 방에 누워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최은규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에 들어온 동생 유연을 펄쩍 하더니 아이고 진보야. 진보라는 게 자인데 그러니까 친할 때 부르는 거죠. 아이고 이놈아 넌 잘 있었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놀랬던 마음이 진정되고 감격스러워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서 고질병이 싹 사라지고 정신이 번쩍 깨있는 듯 하는구나. 그런데 야 너는 왜 표정이 하나도 변화가 없냐. 어떻게 동기간의 정이 이럴 수 있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막 껴안고 막 웅엉웅엉 울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칭범은 쇼를 하는 사기꾼이야. 거죠. 네. 지금 쇼한 게 나중에 중요한 쿼테이션이 됩니다. 아무튼 이걸 해요.
딱 이러고 나니까 유연이 황당하지. 황당하지. 형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황당해서 멍하니 이 새끼가 왜 이러지? 있는 거야. 그런데 매형 이지가 아이고 너 뭐 형도 몰라보냐? 이런 소리를 하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사촌 매형 심룡이라는 자도 옆에서 어시스트로 그러니까 왜 혼자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얘도 껴들인 거야. 심룡도 사또를 했었거든. 아니 근데 사촌은 직접 유산을 받지 않을 텐데 왜 거기 꼈을까? 이따 나와요. 이따 나와. 이따 돈 문제예요, 역시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돈 문제일 텐데. 그렇죠. 껴요. 둘이서 아유 너희 형님 유유가 맞는데 너희들 뭐냐 하고 둘이서 막 하는 거야. 집안의 어르신인 두 분들이 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형 둘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아우를 야 너 진짜 형이야 진짜 형이야 윽박 질러가지고 거기까지는 어설픈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중요한 거니까 관가로 갑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면 빨리 고향으로 가서 친족들을 다 모아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분분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서자가 있었어요. 우리 홍길동한 때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형제. 네. 서자의 자손 중에 한 명인 김백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서자의 서자 쪽으로 와서 좋아.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일단 대구로 가서 관가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대우해서 대구로 데려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구로 막 갑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는 거야. 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부인 백씨, 유유의 부인 백씨가 남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을 어기 경내까지 딱 나오고 그 지역의 유지니까 마을 사람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집성촌이니까 곳곳에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흥미진진하네 이거. 일행들이 쫙 들어오고 있는데 유유의 부인인 백씨가 시집 올 때 따라오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은 옛날부터 본 거야. 당연히. 뜩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누구이기에 우리 주인 행세를 감히 하느냐 이놈아 하고서 그러니까 백씨의 여종이 원래 아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일단 유연은 조용히 하거라. 관가로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데 최은규는 허둥허둥거리면서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아이고 제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뭐 이러면서 헛소리를 하면서 결국 관가에 들어갑니다. 관가에 가서 마을의 원로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서손들과 아는 사람들 일가친구들이 싹 다 모입니다. 이 당시 대구의 사또는 박응천이라는 분입니다. 모든 분들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박응천이라는 분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유유입니다. 이 부사가 좌중에 쭉 보내. 이 사람이 유유가 맞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요. 아닙니다요. 다들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사또가 잠깐만요. 아직 형수 백씨의 코멘트는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없어요. 오 이상하다. 이상하죠?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이상하죠? 예. 졸라 서스피셔스. 여기서 진짜 형수의 역할은 이따 나와요. 자 이제 형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사인 사또 박응천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쭉 가르치면서 그 가짜에게 뭐라 하냐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친척과 마을 분들이시니 내가 한번 말해보거라. 이분은 누구고 저 사람은 누구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 뭐 말을 못하니까 허허 복장이 바뀌고 얼굴이 쇠해서 친구들이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유일하면 어찌 친구들을 못 알아본단 말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얘가 막 횡설수설 하다가 자기가 내가 유유긴 한데 또 최응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막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때 이 최은규라는 사람의 첩이 같이 와 있었다 그랬잖아요. 첩의 이름이 춘수입니다. 첩인 춘수란 여자가 막 달려와가지고 뭐냐면 아이고 제 남편이 불행히도 병이 위독합니다요. 그래서 저렇습니다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목에 가두지 마시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요. 저기 사처에 좀 있게 해주세요. 조선시대의 감옥이 그냥 구멍이 퐁퐁 뚫려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없는 병도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따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래서 감옥에 가두지 말고 격리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가에 있는 노빈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잡아서. 실수다 실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는 큰 세력이 있어. 그 얘기를 하려고 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야. 왜냐면은 요 가짜가 있는 한 그 예. 동네 사람들이나 그렇죠. 와가지고 얼굴을 보고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튀는구나. 거기서. 어떻게 알았지?
이게 물증 아니 물증. 사진이 없는 시대에 그렇죠. 유일한 실물이 물증인데 얘가 그렇죠. 펴. 아. 최은규가 춘수와 함께 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은규는 못 잡고 춘수 이 여자만 잡아요. 동네 온갖 친인척이 와가지고 이 사람 아니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이 물증을 네. 없애야지. 굉장히 네.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 남자는 도망가고. 증거인멸. 그렇죠. 증거인멸이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도망갔겠냐 뭐 이런 거잖아요. 큰 손이 있다니까요. 여기. 얘는 일단 빼내. 어허. 증거인멸이죠. 얼굴 그렇죠. 자체가 증거니까. 그렇죠. 증거인멸을 한 다음에 얘는 죽었어. 어떻게 알았지? 어쨌든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증거가 없으면 결국 사건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유유가 돌아왔냐 안 돌아왔냐가 문제인데 가짜건 뭐건 유유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집은 유연히 상속자로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단락- 아닌 거예요. 그냥 일단락 끝난 돼야 거예요. 되는데. 일단락 돼야 되는데 드디어 큰 반격이 시작됩니다.